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세 김선희 할머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칠순이 된 김선희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동아들 현우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며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현우는 제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의미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고 저녁엔 야간 청소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현우의 학원비를 댔어요. 제가 입을 옷은 없어도 현우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현우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성취를 이룬 것 같았어요. 제 손으로 키운 완벽한 아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될 아이를 상상하며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살갑고 살림 잘하고 명절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와서 저와 함께 가족의 전통을 이어갈 또 하나의 딸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 가져본 딸을 드디어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혜를 처음 만난 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해맑게 웃는 그 아이 모습이 참 예뻤어요. 마치 순한 강아지처럼 제게 다가와 웃는 모습에 제 오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때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현우의 가족을 통해 온전한 행복을 찾을 거라고요. 70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왔을 때예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늘 해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혜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나오시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보다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함께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제 시어머니도 그러셨고 동네 모든 며느리들이 그랬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혜의 행동이 전통에 대한 무시이자 저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한 건 지혜가 제사나 손님 접대보다는 현우와 둘이서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저런 애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다니 정말 속상했어요. 지혜가 입는 옷도 쓰는 말도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도 제게는 너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면 함께 모여서 어른을 공경하고 전통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믿어왔는데 말이에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질서와 전통이 지혜의 등장으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문제들을 제 방식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문제니까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혜에게 계속 말했어요. 김치는 왜 사 먹니? 직접 담가야지. 현우 와이셔츠는 왜 세탁소에 맡기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지혜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지혜가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쌓이는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혜와의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 점차 깊어졌어요. 저는 요즘 애들은 참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지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지혜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왜 매번 외식만 하니? 집에서 해 먹어야지. 현우 셔츠는 왜 주름투성이니? 다림질 좀 해. 친정 엄마랑은 자주 만나면서 나한테는 안부 한번 안 물어보니? 지혜는 처음에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현우도 저희가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지혜가 제 말을 안 듣는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현우가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엄마, 제발 지혜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요. 엄마 때문에 지혜도 힘들어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우의 목소리에서 그동안 쌓여온 고통과 서운함을 느꼈거든요. 제가 지혜를 위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현우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현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 지혜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엄마랑 다를 뿐이에요. 지혜가 엄마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혜가 울고 있다니.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어요. 지혜가 울어? 네.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뭘 해도 틀린 것 같다고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가족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며느리에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거리를 두며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우의 전화가 끊긴 그 순간부터 집안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속은 더욱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 아들을 위해 한 건데 왜 몰라주나? 이런 억울함과 동시에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70년을 살면서 내가 배운 게 다 틀린 건가? 하는 혼란이 계속 교차했어요. 마음속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은 점점 더 어렵고 미운 존재가 되어갔어요. 제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한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어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냥 켜놓고 있어야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외로움과 공허함이 몰려왔어요. 아들 부부는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들의 행복에서 소외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던 완전한 가족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저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지혜가 한 행동들, 제가 쏟아냈던 잔소리들이 마치 영화처럼 반복 재생되었어요. 김치는 왜 사 먹니? 현우 와이셔츠 좀 제대로 해. 요즘 애들은 참. 이런 말들을 했던 순간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현우가 점점 어두워지던 표정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제가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모두 비수가 되어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박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오랜만에 친구 수자를 만났어요. 수자도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며느리와 여행도 가고 종종 집에도 놀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 수자야.
너는 어떻게 며느리랑 그렇게 잘 지내니? 나는 정말 모르겠어. 제가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놓자 수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며느리를 내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은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먼저 만났어. 내 딸은 아니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수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며느리도 며느리의 부모님과 며느리의 친구들과 함께 보낸 삶이 있어. 30년 동안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그 아이가 너의 방식대로만 살아줄 수는 없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는 지혜를 김선희의 며느리로만 보려고 했지. 지혜라는 한 사람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네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아이도 다가올 수 없어. 며느리도 분명히 너를 좋아하고 싶어 할 거야. 수자의 담담한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나만 희생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만심에 갇혀서 지혜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희야, 혹시 내가 그동안 아들을 위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너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닐까? 수자의 이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맞았어요. 저는 현우를 통해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지혜가 그 행복의 일부가 되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지혜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현우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한 사람이지. 집에 돌아와서 수자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지혜에게 제가 원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강요했던 거예요. 지혜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수자와의 대화는 제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혜를 우리 가족에 맞춰져야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그 자체로 온전한 한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혜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 새벽에 일어나서 차례상 준비하기, 한복 입고 오기,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 하기, 이 모든 건 제가 혼자서 완성하려 했던 그림이었어요. 지혜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 그림을 버리고 나니 지혜의 행동 하나하나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점심에 온 것도 편하게 쉬세요. 라고 말한 것도 모두 저를 배려하는 지혜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마 지혜는 70세가 된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쉬라고 한 건데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현우와 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텐데 저는 그걸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만 봤었어요. 그동안 지혜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나라는 낡은 틀에 갇혀서 지혜를 그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만 했던 거예요. 이제는 나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사실은 소유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우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현우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랐던 거죠. 지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혜가 제가 그린 그림 속 며느리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고요. 이런 진실을 마주하는 게 정말 아팠어요. 70년을 살면서 제가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니. 하지만 이 깨달음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바쁘더라도 나랑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다행히 지혜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해 줬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났을 때 정말 어색했어요.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죠. 음식을 시키고도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용기를 내서 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지혜야, 미안해. 지혜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사과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내가 현우를 너무 혼자 키워서 가족이 뭔지 잘 모르나 봐.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가족의 그림에 너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70년을 살면서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너도 네 부모님 밑에서 자란 소중한 딸인데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강요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지혜가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초조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었을 텐데 용서해 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매번 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혜도 나름대로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 전에 미리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야, 이번 명절 음식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보자. 나도 새로운 맛 구경 좀 해보고 싶어. 그러자 지혜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은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도 만들어 볼까요? 그래, 해봐. 나도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변화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튀어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지혜가 현우와 함께 만든 파스타를 가져왔는데, 제 입맛에는 조금 싱거웠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게 무슨 맛이니? 간도 안 맞네. 라고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맛이구나. 맛있네. 너희들이 직접 만들었다니 더 특별한 것 같아. 그러자 지혜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왜 그동안 옳고 그름에만 매달렸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지혜가 저를 위해 해준 작은 행동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혜가 저를 많이 배려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다른 날에는 지혜가 나물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어머니, 이 나물은 현우가 좋아해서 배웠는데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지혜가 저를 위해 마음을 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좋아할 만한 걸 생각해서 직접 만들어 온 거잖아요.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지혜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니? 나도 배우고 싶다. 정말요? 그럼 다음에 같이 만들어 봐요. 그렇게 조금씩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가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도 형식적인 인사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지혜가 제게 손 마사지를 해줬어요. 어머니,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평생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지혜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누가 제 손을 이렇게 만져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지혜야, 고마워. 머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컥했어요. 지혜도 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지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되었어요.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며느리라고만 부르지 않아요. 지혜야, 딸아 하고 부를 때가 많아졌어요.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부르니까 지혜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혜에게 제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뿐이에요. 지혜가 행복해야 현우도 행복하고 그래야 저도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혜는 이제 가끔씩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지혜가 저를 네일샵에 데려갔어요. 70년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어머니 손이 정말 예쁘세요. 이 색깔 정말 잘 어울려요. 지혜가 그러는데 그동안 거칠게만 보였던 제 손이 처음으로 예뻐 보였어요. 지혜야, 고마워. 덕분에 나도 예뻐졌네. 원래 예쁘셨어요. 그냥 더 예뻐지신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지난달에는 현우와 지혜가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이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깝게 무슨 여행이냐 고 했을 텐데 저는 난생 처음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여행을 마음껏 즐겼어요. 바다를 보면서 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엄마, 고생 많았어. 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지혜도 제 다른 쪽 팔을 꼈어요. 그 순간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혜야, 사진 하나 찍자. 네. 어머니, 웃으세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지혜가 예쁘게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 가져다 줬어요. 지금도 거실에 걸어놓고 매일 봐요. 현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와 지혜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여요. 엄마, 우리 가족 정말 좋다. 지혜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 가끔 셋이 함께 있을 때 현우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다 행복해져요. 저는 이 관계가 제게 준 행복이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 속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지혜는 이제 제게 정말 소중한 딸이 되었어요.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지혜에게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쌓아놓은 완벽의 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제가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의 방식을 내려놓자 비로소 우리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혜와의 갈등은 제게 가장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사랑을 배워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틀에 갇혀 있을 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냥 김선희와 지혜 두 사람으로 만나니까 모든 게 쉬워졌어요. 요즘 지혜는 저에게 요리도 가르쳐 주고 저는 지혜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줘요. 서로 다른 걸 나누니까 더 풍성해진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는 지혜가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지혜야, 몸 조심해. 힘든 건 다 말해. 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부터 낳아야지. 조리 잘해야 해. 부터 말했을 텐데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여백을 두는 법을 알아요. 무조건 제 생각을 채워 넣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여백을 통해 저는 잃어버렸던 저 자신과 그리고 제게 찾아온 소중한 딸을 다시 만났어요. 현우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지혜가 우리 가족이 된 게 정말 다행이야. 엄마도 많이 변하셨고 우리가 더 행복해진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저희 가족은 이제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선희 할머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관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애써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언제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